삼겹살 데이 때 한 300인분에서 500인분 사이 이게 얼어 있어서 안 움직여요. 빡빡 치다 보면 팔꿈치가 나가더거든요. 설거지를 물로만 할까 아니면 비누로라도 할까. 식판에 이제 밥을 담으면은 그 장미향이 올라오는 거예요. 승용차랑 운전병들은 거의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우리가 수리하고. 뭐냐, 불침번이랑 이 당직 그런 거 저희는 다 안 써요. 아침 점심 그게 뭐죠? 아침 정오 그게 뭐죠? 너무 좋네요. 네. 쥐가 나옵니다. 가다 보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요,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인들이 나누는 꿀팁, 군인들이 말하는 진솔함, 마편TV입니다. 저는 MC 나엘이고요.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군단 관공병과 발칸 운용병이었던 홍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단 백마부대에서 치사병 보직을 맡았던 김우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1홍수 특전야단에서 운전병, 행정병을 맡았던 윤경민입니다. 네, 그럼 각자 보직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텐데요. 우리 단점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취사병. 네, 취사병 유명하죠. 그쵸. 단점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일단 취사병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많기로 유명한 보직 중 하나긴 한데요. 네. 일단은 제일 유명한 단점 중에서는 쉬는 날이 없죠, 아예. 밥은 먹어야죠. 예. 전 장병들의 밥을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주말, 공휴일, 이제 특수 이제 쉬는 날 이런 날들 다 병사들은 누워서 핸드폰 하면서 막 오늘 밥 뭐 나와 이러고 쉬고 있는데 저희는 맨날 이러고 밥 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맨날 피곤하죠. 일의 강도가 조금 센 편인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서도 틈틈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계속 서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허리도 많이 아플 것 같고 손목도 아플 것 같고 하는데 어떻게 케어를 하시는지. 솔직히 쉬는 시간은 꽤 있기는 해요. 이제 아침밥하고 점심밥하고 저녁밥하고 식단 관리하고 막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은 솔직히 쉬는 시간은 별로 없긴 한데 방금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디서 쉬는 거죠? 근데 이제 아침밥 만들고 쉬고 점심밥 만들고 쉬고 이런 경우로 나눠서 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허리가 아프냐고 여쭤보셨는데 솔직히 취사병 출신들은 허리가 아니라 팔꿈치랑 손목이 제일 아플 거예요. 팔꿈치는 왜? 뭔가 많이 퍼서 그런가요? 아니요, 퍼서가 아니죠. 이제 저희 취사병 같은 경우에는 대형 회전솥에다가 삽으로 이제 재료를 볶습니다. 삼겹살 데이 때 한 300인분에서 500인분 사이 이게 산이 쌓여 있는데 얼어 있어서 안 움직여요. 빡빡 치다 보면 팔꿈치가 나가더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발칸 운용병 승우님 단점 한번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먼저 발칸이 이게 방공 무기 체계가 일정 중위마다 작전 진지에 투입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거의 구막사입니다. 주둔지처럼 생활할 수가 없고 열악하고, 아무래도 구막사다 보니까 PX 이용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 군인들의 유일한 빛 같은 희망 PX 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PX가 일반 저희 생필품 몇 개 과자 살라고 온 게 아니라 진짜로 휴지나 비누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퐁퐁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갈렸어요. 설거지를 물로만 할까 아니면 비누로라도 할까. 저는 비누를 했어요. 근데 그걸로 또 다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판에 이제 밥을 담으면은 그 장미향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취사병으로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게 그 퐁퐁을 물을 좀 섞어가지고 쓰면 양이 좀 불어나지 않았을까. 다 했어요, 그렇게. 근데 인원이 인원이 그 정도가 다 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그래서 비누파라고 하시는 거죠? 물보다는 비누가 낫다. 그래도 닦는 게 낫지 않았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비누는 손 닦을 때만. 그리고 이제 저희 구막사가 작전 진지다 보니까 전방에 있습니다. 전 철원에 있었는데 철원 그 넓은 땅에 저희 막사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먹을 게 딱 매일 나오는 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쥐가 나옵니다.
어우 씨. 그러니까 따뜻하고 밥이 매일 잔반이 나오고 구막사가 거의 컨테이너 건물처럼 생겼는데 그게 보일러실이랑 밖이랑 조금씩 뚫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 보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요, 진짜. 네, 그렇군요. 네, 경민님은 보직이 두 개였죠. 먼저 운전병이셨는데 운전병 단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단점에 비하면 너무 약하긴 한데 네. 저는 일단은 운전병이 이제 부대마다 정말 단점이 있는 부대일 수도 있고 없는 부대일 수도 있는데 공통된 단점 하나 말씀드리자면 운전병은 이제 육군에서 특수근무자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취사병이나 뭐 경비소대 이런 인원들이랑 다르게 반기 또는 분기 휴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휴가가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포상휴가를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운전병인 거지 이제 보병이랑 똑같은 거였어요 거의. 근데 운전병이 열심히 일을 해서 휴가를 받는다는 거는 운전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전을 잘해서 부대마다 또 이거 다르긴 한데 이제 뭐 5,000km 또는 10,000km 주파시에 휴가를 줄 수도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이게 군대가 진짜 못됐다 생각되는 게 줄 수도 있다면 제일 높은 지휘관님께서 그래 우린 이거 하자 하면 하는 거고 안 하자 하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돌파 휴가가 없는 부대가 있고 있는 부대가 있어요. 있으셨나요? 저희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희는 휴가가 진짜 없었었고 그리고 또 추가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병이 또 여러 개로 나뉘는데 저희 부대는 중형 차량 운전병도 많았는데 간부님들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형 차량 운전병들은 거의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 정비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차량 정비병처럼 우리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이거를 진짜 맨날 우리가 일정 망가지면 우리가 수리하고 정비병들도 이 정도 너네 할 수 있잖아 하면서 둘 다 해야 되네요. 네, 그랬던 경험이 또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이제 또 다양한 다른 보직 행정병도 경험을 하셨는데 행정병의 단점은 또 무엇인가요? 행정병 단점은 일단 물론 취사병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개인 정비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덜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수송중대 행정병이 힘들었던 게 제가 여기 종합해야 되는데 오늘 운행을 나가서 애가 없어. 근데 난 핸드폰도 없고 간부들은 거기 이따가 해 하니까 개인정비 때 이제 운행 나간 애들한테 아직 복귀 안 했으면 야 이거 있다 아버님 전화한다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애들 전체 다 종합을 해야 되면은 뭐 구두로 막 말로 전파하고 뛰어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7시네 씻고 오니까 7시 반이네 그럼 1시간 반 정도가 진짜 개인정비가 없어지니까 행정병의 단점은 개인정비가 없다. 그리고 좀 작은 부대일수록 용사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부 일까지 어떻게 보면 행정병이 조금씩 안맘리에 하긴 하죠. 그래서 그게 좀 큰 단점인 것 같아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는데요. 이런 암울한 얘기는 그만하고 자랑, 홍보, 우리 보직으로 오면은 이런 점이 좋다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님, 추천하시나요? 방공병과 중에서 이제 제가 맡았던 발칸 운용 같은 거는 일반 그냥 대공 사격을 하는 무기인데 굳이 방공 간다면은 이제 유도 무기를 한다면은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 추천을 하고 싶으시죠? 이제 유도 무기는 레이더도 있고서 이제 탄 자체가 적기를 향해서 추적이 가능한데 발칸은 좀 오래된 재래식 무기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발칸 자체는 조금 비추인데 다른 쪽으로는 추천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방공 자체가 이제 하늘을 지키는 육군이다 보니까 좀 다른 보직하고 좀 특별한 경험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나 일과도 좀 방공 작전에 집중돼 있었고 특별하고 그래서 만약 방공에 오신다면은 유도 무기로 가시라. 네.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죠? 네. 그러면 운전병의 장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전병으로 오면 이게 좋다. 알려주세요. 일단은 군대를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고 하니
차를 몰 경험이 많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운전병으로 하게 되면은 물론 좋은 차를 몰진 못하더라도 뭐 이제 수동차를 몰아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운전병이 왔는데 대형 운전병이 되면은 뭐 버스도 몰아볼 수도 있고 뭐 트럭도 몰아볼 수도 있고 하니 일단은 운전 실력이 엄청 상승해요. 처음에는 약간 운전 잘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전역할 때쯤 되면 다들 베스트 드라이버가 전역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제가 알기로 운전을 어느 정도 주파를 하고 그게 유지가 되면은 나중에 보험료 할인 혜택 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도 본인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운전병. 그래서 운전병 전 추천합니다, 운전병. 야, 좋습니다. 그럼 이제 잠시 취사병 장점 한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단점 되게 열심히 말하셨는데 장점 잘 홍보해 주세요. 장점이요. 취사병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제가 쉬는 날이 없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쉬는 날이 많아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 휴가를 많이 받아요. 이게 취사병이나 아니면 다른 특수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별로 휴가를 받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분기 휴가 포함해가지고 79일을 받았었어요. 총 군 생활을 하면서. 네. 두 번째는 이제 군 생활 하다 보면은 다 아실 만한 거를 저는 안 해봤거든요. 아침 점호, 불침번, 이거 당직 그런 거 저희는 다 안 서요. 밥 해야 되니까. 밥이 중요하죠. 밥이 그렇죠. 중요하니까 이제 그거 배려를 해주는군요. 네. 그 부분 정말 좋네요. 근데 만약에 네. 요리를 조금 못한다 그랬는데 이제 취사병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 취사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대에 10명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10명 중에 취사병을 신청해서 온 경우는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사회에서 용접 같은 거 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그쵸. 군대면 다 안 되면 되게 해라.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정말 수많은 매끼니를 하면서 가장 자신감이 붙은 메뉴는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 메뉴 같은 거는 자주 해먹으니까 좀 실력이 있었는데 이제 반찬류들 나물이랑 약간 맑은 국 이런 것들은 솔직히 애들끼리 자취하거나 그래도 잘 안 만들어 먹잖아요. 네네, 그렇죠. 제일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메뉴가 있다 하면은 전 나물류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오, 되게 특이하네요. 사실 나물류를 마스터하기는 굉장히 이 젊은 나이에 쉽지 않은 건데, 대단합니다. 그러면 한 번을 만들 때 그럼 300인분씩을 하는 건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죠? 보통적으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고요. 뭐 감자탕이나 아니면은 뭐 핏물을 빼거나 아니면 특수한 작업이 붙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추가돼서 조리 시간이 늘어날 수는 있다마는 근데 익숙해지면은 그것도 다 별 필요가 없고 전 상상이 안 됩니다. 너무 대단한데요. 네, 그럼 경민님 다시 돌아와서 행정병으로 돌아와서 장점, 행정병의 최대 장점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 장점. 네. 저는 그렇죠. 일단은 누구나 부러워하겠지만 더운데 시원한 데서 일하고 추운데 따뜻한 데서 일하고 옆에서 아까 덥다고 얘기하신 게 단점이라고 얘기하신 취사병님 지금. 일단 부대에 있을 땐 그게 정말 최고인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사수한테 받았던 그 최고의 인수인계가 뭐였냐면, 경민아, 여름에는 겨울처럼 살아야 되고 겨울에는 여름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뭔 말이었냐면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라. 이야 가수가 좋은 분이셨네요. 그렇게 했던 게 부대에 있을 때 가장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전역하고 나서 좋았던 건 일단 저도 처음에 행정병 할 때는 컴퓨터를 만질 수는 있었는데 막 문서 작업 능력이 뛰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친구들이랑 해도 비슷하게 잘 만들고 문서 작업 속도도 좀 빨라져서 행정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문서 작업이 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장점이지 않나. 또 부대에 있을 때 또 좋았던 건 행정병이 이제 뭐 휴가도 종합을 하고 외출 외박도 종합을 하고 뭐 유격 조편성이라든가 뭔가 약간 편성을 하게 되는데 물론 간부님한테 확인해 봤지만 그 전에 제 재량것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동기뿐만 아니라 선임들도 와가지고 정민아 좀 힘든 거 없냐 하면서 이제 아, 약간 좀 그 파워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 말도 또 애들이 이제 말년에도 좀 잘 들어주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보직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듣고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미래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